시시각각 일부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내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조사들은 몰랐다면서 발뺌하고 있고요. 정부 역시 위험성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인사이트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공분을 살 일이고요. 그게 지금 몇 년이나 지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확산되면서 옥시 측이 오늘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타울라시스 사프달 옥시 대표가 오늘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는데요. 과연 사과인지 변명인지 그리고 한번 보시면서 직접 판단해 보시죠. OxyRB accepts responsibility for the role that Oxy HS product played and the delay in providing adequate remedy. We commit to work very hard to make amends and regain the confidence of the Korean society. My sincere hope is that the HS damage investigation is concluded as soon as possible so we can help bring about closure for all affected victims. 보셨다시피 사프달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른쪽 자꾸 쳐다보잖아요. 네. 오른쪽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에 찬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프달 옥시 대표는 독립적인 기구를 조성해서 7월까지 조성해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으신 말씀은요, 사람을 죽이는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만든 지 15년 만에 피해자가 나타난 지 5년 만에 사과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피해 가족들도 현장에서 얼마나 맺힌 게 많으시겠어요. 예. 함께 이제 그 기자회견장에 참여를 했고, 네, 기자회견이 좀 파행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피해 가족들이 사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과연 우리들한테 사과하는 거냐, 기자들한테 사과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한국 법인의 대표로 나온 거냐 아니면 영국 법인의 대표로 나온 거냐. 왜냐하면은 피해 가족들이 100번 더 넘게 옥시에다 전화해도 책임자를 통화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2, 3년 있다가 떠나는, 2013년에도 뭐 미안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50억 뭐 내놓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때 당시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영국 이게 법인 대표로 온 거냐 한국 대표냐 그리고 마구 따져 물었어요. 우리 아이 살려내라라고 하면서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프달 대표가 2, 3년 있다 가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본사 사람으로서 여기 책임지고 문제가 다 보상될 때까지 책임지고 눌러 있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피해 가족들이 회사를 찾아가고 영국 본사까지 찾아갔더군요. 그래도 뭐 문전박대하고 이제 사과하는 것이 이제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꽤 오랫동안 끌었고 그 피해 가족들은 정말 오랜 고통을 겪었는데 제조업체나 혹은 뭐 감독해야 될 정부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까? 정말 이거 보면은 우리 사회가 하나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현재 많은 업체의 실수가 확인되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5번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최초의 기회는 1996년에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주식회사 유공, 지금 현 SK케미칼이 이 가습기 살균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PHMG 이거를 제조 신고서에 환경부에 제출했을 때요, 그 항균 카펫 등의 첨가제 용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식 응급조치를 보면 뭐 흡입하면 공기가 신선한 데 가라, 뭐 눈에 들어가면 씻어내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충분히 흡입하는 상태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었는데
그러면 환경부가 여기에 대해서 독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고시를 했었는데 아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후에요. 이것보다 더 독한 PHG 염화에톡시 에틸구아딘 같은 경우는요. 세피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거 역시 똑같이 아무런 그 조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이제 날아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래서 흡입 독성 실험이 누락됐다. 두 번째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기회는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SK 케미칼 측에서 당시에 이 제품을 호주의 국가산업용 화학물질로 등록하고 평가하는 이 시기가 있었는데 호주 정부에는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사람 건강 해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SK 케미칼 측에서는 이 실험 결과를 제조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또 한번 놓친 거고요. 네 번째 기회는 이때만 해도 좀 하면 사람이 좀 덜 다쳤을 텐데 2007년부터 8년 사이에 학계에서 2006년부터 계속 이런 이상한 뭐 5명씩 6명씩 이런 피해자 소아 알레르기 호흡 학회지에 이런 사람들에게 왜 그럴까 하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때 만약에 2007년도에 알레르기 호흡 학회지 그리고 2008년도에 대한소아 학회지에 논문들이 발표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역학조사가 있었으면 2011년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그냥 지나쳤던 것이죠. 그러자 마지막 5번째 기회가 2009년도에 서울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 5곳, 전국 23개 병원 공동 연구 결과 지금 36명이 사망했다. 사망률 49.4% 이른다. 긴장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환경적 요인으로 하지 않고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라고 엉뚱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게 만약 환경적 요인으로 했다고 하면 주변 환경 조사하면서 이 가습기 살균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마지막 기회를 놓쳤던 거죠. 2009년도에. 이 5번의 기회가 지나고 나니까 2011년도에 이때 2011년도에 겨우 정부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환경적 요인,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딱 지목되면서 이때 사람들 많이 죽고 나서 피해 입고 나서 겨우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의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피해 규모에 대해서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차에 걸쳐서 사망자 143명을 포함해서 530명의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결과 이 중에 사망자 95명 포함 221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1단계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하거나 2단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인정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효연 앵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부 발표 그 자체가 믿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효연 앵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 다 참 믿기가 어려워요. 참 답답한데 그림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말씀하신 정부의 공식 발표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1, 2차에 걸쳐서 사망자 143명 포함해서 530명이 접수를 받아서 이 중 사망자가 95명이다. 그리고 221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확실하다. 1단계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 말고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접수한 피해자 1,500명 이상에 보면은 이 사망자가 239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난해 12월에 설문조사했을 때 응답자의 22%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집이 아니라 우연찮게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자 5명 중 1명이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 피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를 토대로 1,087만 명이 1,087만 명 이 살균제를 사용해서 이게 227만 명의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옥시가 얘기하고 정부가 얘기하는 뭐 몇백 명 수준이 아니라 원인 모를 병이 있는 이 자체가 거기서부터 비로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합동 폐손상조사위원회가 살균제 이 사용자 수를 800만 명으로 추산했을 때 피해 규모는 160만 명 수준이고요. 만약에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정부가 3단계 가능성 낮다, 4단계 가능성 없다를 판정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3, 4단계에서 폐암이라든지 폐손상이라든지 이런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증명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자, 폐 섬유화가 확인된 경우만 1, 2단계로 인정하고 있고, 폐손상이 있더라도 지병이 있었거나 또는 폐손상 외에 다른 질환이 나타나면 이걸 3, 4단계로 다른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답답하게도 3단계, 4단계 피해자들이 더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3단계, 4단계 피해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을 보면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들 가운데. 네. 근데 우리 주변에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 많이 보시죠? 예. 그리고 폐암, 후두염 등 기타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전 왜 폐암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여기 있지 않나 그 의심하게 되죠. 합리적 의심이죠. 자, 그리고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3단계 피해자의 34명의 건강보험공단 의료 기록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가습제 살균기 사용 사실은 한두 번이라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뭐 저도 사용해봤죠. 네. 물론 이게 심각한 질병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보면 잠재적 피해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렇게 피해자 가족들이 울면서 얘기를 해도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제 옥시를 포함해서 이 대기업들이 이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가족들은 정말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분통이 터지겠어요. 눈물 나죠. 네. 눈물 나죠. 가족들을 사랑하는 아기를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내 손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다가 뿌렸는데 그게 사람을 죽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아까 인터뷰 잘못했다라고 쌉달 대표가 사과할 때 옆에서 소리를 쳤죠. 막 욕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사과가 나오기 전에 많은 유족들은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 롯데마트가 사과를 했거든요. 자, 검찰이 본격 수사를 발표 직후에 롯데마트 사과가 무슨 사과냐? 맞는 소리죠. 롯데마트가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 100억 원을 마련했다. 100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의 문제인데요. 검찰이 기업의 위해성 인식 여부보다 기업이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자체자를 만들고 은폐를 논의했는지 이를 결정한 사람이 누군지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유가족들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로 임신 7개월의 아내와 아이를 잃은 유가족 대표 안성우 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가습기 살균제 사다가 했으니 죄책감이 큰 거죠. 그런데 이 안성우 대표를 비롯해 피해자들은요, 지금 여의도 옥시레킷 뱅키즈 본사 앞에서 월요일과 화요일 날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처벌 촉구 24시간 항의 농성을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합니다. 그 대표들 와서 한 번이라도 본 줄 아십니까? 절대 그런 일 없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왜? 시민들은 다 해결된 줄 알거든요. 왜? 언론에 나왔으니까. 해결 안 됐어요. 모르쇠 하고 지나가는 거죠. 자, 지난 1월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특별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올해 선거가 4월 13일에 있었고 그 전에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니까 부랴부랴 검찰에서 수사팀을 마련한 모양이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수사팀 만들어지니까 이 안성우 대표가 뭐라고 하면 이제는 싸움을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했답니다. 자,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전문가들, 그걸 또 허락한 정부 당국자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양심의 가책 좀 느끼세요. 예. 네. 그 시민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함께 이제 마음을 실어주지 못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라도 정말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도 목소리를 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8일 페이스북 생방송에서 분명히 이 박원순 시장이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다.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는 물론 특별법도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요. 또 서울시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제조사 옥시레킷 뱅키즈에 대해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을 거론했습니다.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은요,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온 가족,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을 다 잃은 15살 그때 소년이었어요. 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근데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뭐라고 얘기냐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고통받는 피해 가족들이 우주의 중심인 것이죠. 네, 자 여기서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년 동안 도대체 감독관청은 뭘 했고 이런 거를 고발받은 검찰은 수사기관은 도대체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응분의 책임을 확실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울시 앞으로 이 기업의 소모품 일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검도를 벗어난 부도덕한 기업, 또 그런 환경, 그런 노사관계, 문제 있는 기업은 반드시 징벌되어야 그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네, 박 시장의 이번 토로가 현직 지자체장으로서 결국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땅히 밝혀져야 할 일이 5년 동안 미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는 마땅히 그 범위 내에서 가장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런 사람들 위해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현실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 시장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여기 유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나고 유가족들이 생기니까 이 옥시레키 뱅키즈 이 가스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부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거 정부의 책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이제 재조사에 대한 그 책임과 배상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거와 함께 당시 이 환경부라든지 관계 당국에 있었던 분들의 무책임 이것도 우리가 좀 묻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살균제 관련돼서 가장 그 전문가가 서강대학교 화학과의 이덕환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 가장 전문가가 다른 나라에선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안다. 그런데 그것을 세계 최초라고 자랑한 정부가 정신 나간 정부다. 살균제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정부를 우리가 믿어야 하나. 자괴감 섞인 이야기인데요. 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 소재에서 정부도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세정제와 살균제 차이가 뭔지도 모르고 허가해준 정부의 1차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누나 세제, 세척제들은 공산품이고요. 공산품의 품질 광고는 산업부의 표준기술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세척제라는 용도로 허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가? 물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인체에 무해합니다. 이런 식의 문구가 들었는데 산업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살균제, 상추용제라는 건 인체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세척제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이거를 이게 사용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무대응 이상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국가 통합 인증 마크인 KC 마크까지 붙여줬어요. 그 결과가 200여 명의 사망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외국은 왜 가습제 살균제를 판매하지 않을까요? 예? 왜 그럴까요? 예. 해외에서 살균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가전제품에서 은나노 세탁기라고 기억하시죠? 은나노 세탁기. 은나노 세탁기가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살균력이 있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와 깨끗해지는 게 좋다 그랬죠. 살균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미국 시장 진출할 때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그러면 인체 독성과 환경 독성에 대한 자료를 내라 요구를 한 거예요. 은나노 세탁기 진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살균이라는 건 살충, 쥐약법 여기랑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유럽에도 은나노 세탁기가 진출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직접 유럽 연합에서 EU에서 나서서 그러면 살균된 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담수어류의 생태계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지 자료를 내놔라.
은나노 세탁기 제조업체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진출하지 못했어요. 이게 선진국 사례고 살균력이라는 말만 가지고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실력 있는 정부죠. 우리나라 지금 3등급, 4등급 피해자들에 대해서 뭐 보상하고 지원하는 방법 뭐 안 한다 뭐 얘기인데 그러면 안 돼요. 3등급, 4등급 피해자들도 똑같이 피해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습기 살균제에서 장기간 사용한 게 확실하다면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대한민국 가습기 살균제 가장 전문가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의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비단 옥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서 더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폐손상, 정부가 폐손상 이외에 질환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여부를 전면 재검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수사를 확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데 아마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 28일 가습기 살균제 조사 판정위원회를 열어서 비염이나 기관지염 등 이걸까지 다 들어간다. 그러면서 일단 과학적 인과관계가 소명된 원료 제품 수사에 주력을 하지만 환경부 등이 추가로 수사 의뢰하거나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자료들을 제출할 경우는 적극 검토한다.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검찰의 수사망을 그동안 피해왔던 애경, GS 리테일 다른 기업들도 재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 회사는 그 CMIT라는 클로메틸리소티아졸리논이라는 그 화학 성분과 메틸리소티아졸리논이라는 MIT라는 화학 성분 원료를 사용했는데 질병관리 역학조사 결과 이거는 폐손상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폐는 아니지만 다른 경증에 피해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한다. 자, 애경하고 GS 리테일 다시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네,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이제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 옥시 말고도요. 롯데마트라든지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세퓨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퓨라는 데가 있는데 세퓨는 오히려 그 PHMG보다 더 독성이 강한 PGH를 사용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여기 대표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보고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퓨는 지금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어요. 세퓨로부터 피해받은 피해자들은 어디서 이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공소시효입니다. 애경과 GS 리테일 등 회사의 형사 책임을 현실적으로 묻기 어렵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조차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다만 금전적 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이 부분만 위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가습기 살균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있어 일단 철저한 책임 규명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됐고요. 예,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들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최유한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